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청와대는 측근 중심으로, 정부는 청와대 출신과 관료 중심으로, 당은 친박 중심으로. 자, 지난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이어서 어제 단행된 청와대 개각으로 당정청의 진용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로써 임기 말 청와대와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이번 개각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도 우세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주문한 탕평 균형 인사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3, 4부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요, 어제 단행된 청와대 개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판세와 쟁점,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력 주자들에 대해 오랫동안 정치를 한 동료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흥미로운 인터뷰들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해찬 의원 하면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 친노 진영의 좌장인데요. 오늘 한 매체와 인터뷰를 보니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인물평이 흥미롭더군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네네. 무려 이제 7선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친노의 좌장 어른이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냈죠. 네. 그 당시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장관을 맞습니다. 그때 같이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뉴욕을 방문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추진했었는데, 네네. 그것이 공개되면서 불발되는 그런 그랬었죠. 일도 있었죠. 오늘 이해찬 의원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네. 여기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가 일부 실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의원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네.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깜냥이 안 된다, 깜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또 하나는 외교관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깜이 안 된다라는 그릇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지난 2004년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 일화를 들면서 소개를 했는데, 네. 그때 인도네시아하고 동남아에 대규모 지진의 참사가 발생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때 총리인 자신이 현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100만 달러를 재원조기금으로 주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러면은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해서 나중에 네네. 그거를 5천만 달러로 올렸다 그러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깜이 아니다, 이렇게 아하.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 총장은 또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멘탈리티가 없다, 아하.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몸에 물을 묻히면서 흙탕물을 건너가기도 하는데, 외교관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외교관은 정치를 못한다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렇게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의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니까, 그렇죠. 야당의 정치인인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 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또 이해찬 의원의 평가가 상당히 박하고 그렇습니다. 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인데요. 자, 그런데 같은 시절에 또 이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었죠.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내린 평가도 그렇게 후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네. 5월 중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시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정세균 의장이 어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각에 있을 당시
이분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칭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분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아하.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렇게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는데 네. 방 총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요. 한 언론 매체와 퇴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더군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 27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대표직을 물려주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퇴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솔직하다라고 지적을 아하.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화합도 하고 그리고 외연 확장도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고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한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면 백성을 끌고 갈 수 없다. 특정 계파가 뭉친다고 10%에서 15%의 지지를 받는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다라고 네. 일침을 가했는데요.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대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대문. 네, 이대로 가면은 더민주당 대권 후보는 문재인. 네. 이런 이대문이라고 해서 집권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네. 착각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네. 뱉어내기도 네. 했는데요. 물론 이 인터뷰를 들을 때도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관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이렇게 상고초려해서 영입을 했지만은 그랬었죠. 그 이후에는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가 무척 많이 벌어졌었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 고려할 사안들이 많아요. 자, 야권의 또 다른 유력 주자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정계에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요.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다면서요? 김종인 전 대표가 한 언급인데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 김종인 전 대표가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치 복귀가 지금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민주든 아니면 외곽에서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현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의 지지율로는 당선 안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는 안 하고 당연히 경선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사고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극찬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범야권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총평을 다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두루두루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일침을 놨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평가도 있고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도 있네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마침 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요. 오늘 아침 이 저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안철수 전 대표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 성급했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했군요. 예, 이상돈 의원 하면은 물론 이제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최고위원이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혀를 달신이던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 힘을 무척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녹색바람에 기여한 사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상돈 의원이 오늘은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쉽지 않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이렇게 전면한 데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입장을 낸 것 아닌가. 그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당론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접근이 맞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그 당론을 놓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을 자신은 듣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안보 문제를 그 지역 정서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성급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상돈 의원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한된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더 나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의 인터뷰 내용은 사드 문제에 대한 거기에만 국한돼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제 쓴소리가 나온 건데요. 사실은 또 안철수 전 대표뿐 아니고 지금 박지원 이 비대위 위원장도 사드 배치 반대 당론으로 정하는데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또 DJ의 햇볕 정책 계승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 기반 정당으로서 요즘 어떻게 이제 역학관계가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원로 정치인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재호 전 의원이 역시 지금 무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자,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는데 당명이 늘 푸른 한국당 이렇게 정해졌네요. 예, 늘 푸른 한국당, 약칭으로는 늘 푸른 당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당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요. 네. 실용하면 떠오르는 게 이명박 정권이 표방했던 국정철학이 실용주의 맞아요. 아닙니까? 초반에 그랬었죠. 예, 이것을 승계한 측면이 있고요. 중도라고 하면은 우리 정치에서 양극단을 배제하겠다. 네. 이재호 전 의원이 보는 양극단은 친박, 친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측은 이 양극단, 이 친박, 친노를 기득권, 패권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네. 여기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나겠다. 네. 내년 1월 창당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아하. 지금은 이재호 전 의원, 최병국 전 의원이 주도를 하는데 1차적인 관심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네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각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당으로까지 창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자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이 몰려야 되는데 과연 이 조직이 지난 총선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렇게 한풀이장으로 그칠지 아니면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중도 정당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지 네.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